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흘러가는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25년 2월 12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를 추진했다는 서울시에 발표를 했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지역들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강남권의 집값들은 수직 상승,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틈타서 우리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총 서울에는 123군데가 있습니다. 그 123군데 중에 6군데가 즉시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6군데를 한번 찾아보니까 중구 신당동과 이게 신당 10구역이죠. 이 지역과 중랑구 면목동 지역, 그리고 양천구 신정동 지역,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 지역과 강동구 천호동 지역, 강북구 미아동 지역이 이렇게 6군데가 즉시 해제되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중구, 그러니까 신당동, 신당 10구역 지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10구역, 그러니까 신당역 아래쪽에 소방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있는 이 블럭이 신당 10구역입니다. 신당 10구역에 지금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이 즉시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들이 있었습니다. 매물도 분명히 있었고 거래량도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에는 매물이 일체 없습니다. 아예 매물 자체가 다 들어가 버리고 가격이 상승된 가격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물이 싹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하는 물건들은 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물건들이 간혹 하나씩 나오던 시점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더 물량이 많아야 되는, 그러니까 더 많은 공급량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다 걷어들여졌습니다. 강남권도 마찬가지로 걷어들이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이 신당 10구역도 이렇게 물건이 걷어들이면서 하나의 매물도 없습니다. 신당동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재개발 현장 속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매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투자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거래는 분명히 할 수 있을 매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즉시 해제된 이후에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기준으로는 네이버 부동산 지금 빌라, 연립, 매매를 보면 하나도 없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적으로 보니까 뒤쪽으로, 그러니까 13구역, 아래쪽이 13구역인데요. 13구역도 지금 매물이 2개, 하나, 총 3개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렇게 해제됨으로써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이런 현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물건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다닙니다. 이제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안전한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물 자체, 내가 거래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재개발 시장의 가격대는 천정부지로 뛰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지금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시장에서는 선점 투자, 그러니까 지금 기다렸다가 투자하기보다는 선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길목을 서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당동 지역을 보니까 신당 10구역뿐만 아니라 13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신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고 또 옆으로 보면 신당도 모아타운들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신당동 지역들이 재개발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가 신당동 지역에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가격대를 올리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입지적으로도 도심권 내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동 지역은 그만큼 입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갖추고 있다. 바로 왼쪽 편으로 동대문 역사공원이라든지 신당역이라든지 청구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지하철 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매물들, 가격들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신당동 지역은 이렇게 도심권,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의 중심부,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권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상업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지도에 볼 때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녹색 부분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상업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딩들, 그러니까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업무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요들을 어디서 다 충당해야 될까요? 바로 옆쪽으로 있는 주거지역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전 뉴타운 시절에는 북아현 뉴타운, 아현 뉴타운을 서쪽에다가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세웠고, 동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북쪽으로는 창신숭인 뉴타운, 아래쪽에는 신당동 청구역 일대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경북궁이 있는 지역과 아래쪽에 남산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겠죠. 결국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상업지역 외부 부분만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북아현 뉴타운과 아현 뉴타운은 이미 개발이 되었거나 지금 거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왕십리 뉴타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은 개발이 완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신숭인 뉴타운이라든지 신당동 지역 일대는 재개발들이 지지부진하고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들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구역이라고 하는 창신동, 숭이동 지역이라든지 아래쪽에 신당동 지역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모아타운들이 창신동 지역의 신속통합이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신동, 창신 19구역이라든지 창신 9구역, 그리고 창신동 23번지 일대, 숭인동 56번지 일대 등이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재개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 뉴타운을 진행하던 지역들,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심하고 도심권의 출퇴근 수요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 자리이다 보니 재개발 추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주변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숭인동 일대는 지금 이 지역 신속통합구역뿐만 아니라 동묘 주변 지역으로 또 모아타운까지도 많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신동, 숭이동 주변 지역으로 많은 재개발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재개발들이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 지역도 보겠습니다. 신당 10구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이루어졌던 신당 10구역이라든지 모아타운 1차에 선정된 신당동 모아타운 일대, 그리고 신당 8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약수역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지역,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는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구역 일대 신당 10구역 아래쪽이 신당 13구역입니다. 지금 신당 13구역이 신속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요. 청구역과 약수역 주변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커다란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도 언젠가는 또 새로운 움직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서울, 그러니까 도심권 주변 지역의 신당동, 창신동, 숭이동 일대에 재개발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런 재개발 구역들을 선정, 그러니까 재개발을 위한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으로 많이 선정하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도심권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고 도심권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심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 어디가 남아있느냐를 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창신동, 숭이동, 신당동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당동 지역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신당동 지역은 이렇게 도심권 바로 인접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과의 접근성도 30분, 용산역까지도 20분, 여의도까지도 30분 내에, 그러니까 30분 내에 도심권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 신당, 청구역 일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도심권의 주택을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와
그리고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30분 이내로 가능한 지리적 입지를 가진 지역이 신당동 지역입니다. 이 신당동 지역은 지금 이것만의 신당동 지역의 장점만이 아니라 신당역 일대, 신당역에서 약수역까지 이어지는 큰 다산로라는 이 대로변과 그리고 상황십리까지 이어지는 태계로라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이 선정되어서 이 지역은 높은 고층 빌딩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업무지구 개발, 그리고 주변 지역의 도심권과 강남권으로의 직주 건접이 가능한, 그러니까 직장인 수요가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신당동, 청구역, 약수역 이 일대 지역이 가장 높은 업무지구 수요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신당동 지역에서 우리 재개발 신당 19역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드렸었는데요. 이런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입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결국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신당 19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신당 19역의 가격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신당동 지역의 타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가격 흐름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럼 신당 19역에 대한 가격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19역 같은 경우가 21년도, 그러니까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29년도에 지금 매매 거래, 그러니까 7월달 매매 거래를 보면 대지권이 18.07, 그러니까 지금 대지권이 6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거래 금액이 2억 9,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럼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 지역의 주택, 같은 대지 지분을 가진 주택 거래는 얼마이냐면 23년 12월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지금 23년 12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대지 지분을 가진 게 18.31을 가진 게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거래되었고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신속통합 직전에 2억 9,2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신속통합이 확정되고 나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5억 9천으로 단번에 가격이 2배 정도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억 9,200에서 5억 9천,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개발 투자는 길목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선점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 신당 19역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신당 13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청구역 일대 아직까지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들은 과연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것인지 미리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는 단 30일 만에 동의율을 50% 이상 받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사업적인 속도, 의지들이 강한 지역이 신당 13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신당 13구역이 현재 거래되는 금액에서 만약 신속통합구역으로 올 연말에 지정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또다시 이렇게 2배 가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투자에서는 이렇게 선점 투자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청약 시장이라든지 로또 청약도 앞으로는 힘들어지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줍줍이라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로또 청약, 줍줍도 결국 무주택자에만 돌아가는 바뀌는 내용들이 생깁니다. 아무나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얻고 청약을 통해서 내가 많은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청약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을 겁니다. 그럼 청약이 아니고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이 결국은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리면서 내가 재개발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더 걷어들이고 매물이 더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개발이 시작 전, 그러니까 선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그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게 재개발 투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신당동 지역을 대표적으로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재개발 투자는 입지가 좋은 자리,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층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변 지역에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선점 투자를 해야지만 재개발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재개발 시장의 흐름들을 설명드리면서 특정 지역인 신당동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신당동이 아닌 재개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라든지 또 아래쪽에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거나 또 저희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도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에 또 참여하시면 새로운 정보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여는 꼭 선착순이니까 위에 나오는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